집전TV입니다. 자, 오늘 다시 중국의 세계지배 전략 41, 41번째 시간입니다. 초안전 분쇄의 대목표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적정을 잡으려면 먼저 적정하면 말부터 노려라. 36개 활용한 초안전 대응이고, 두 번째 꼭지로는 외국인에게 너그럽고 우리 국민에게 엄격한 세무조사, 전체주의 국가에 엄격하게 한다고. 세 번째는 입종개살구된 중국 여행객 무비자 입국을 폐지해야 된다. 강제 추방, 영구 입국 금지도 병행해야 하는 강경책을 써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장은 시진핑 등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고, 말은 공산당과 그들이 소유한 기업입니다. 자, 공산당이 기업이나 소속 직원들을 초안전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외국인 투자 취업에 대한 규제가 절실합니다. 한국인 바지 사장 고용 법적 분쟁 때는 한국인에게 전체 자산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 무조건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강경책을 발동해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자, 중국의 세계지배제약 초안전 분쇄의 대목표가 뭔가 한번 봅시다. 중국 공산당의 초안전 공세에서 벗어날 방법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누구를 통해 무엇부터 공세를 펼쳤는지 또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국내 친중 세력은 초안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가짜 뉴스라거나 구구적 주장이다, 수구 꼴통이라, 이런 구구적 주장이라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주용 계명대 교수의 초안전과 같은 책, 에포크 타임스 같은 반공 중화권 매체, 또 자유일보와 파이낸스 투데이, 뉴데일리 등과 같은 우익 매체들이 초안전의 위험성을 꾸준히 지적하면서 조금씩 여론이 바뀌고 있는 정도일 뿐입니다. 일단 초안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역이나 사람이 아니라 그 주체에 따라 다른 전략과 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중국 공산당과 친중파로 나누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꼭지입니다. 적장을 잡으려면 먼저 적장의 말부터 노래라는 겁니다. 36개 활용한 초안전 대응책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중국 병법 36개 가운데서는 적장을 잡으려면 먼저 적장의 말부터 노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초안전 대응에서 적장은 헤드 애니미 헤드. 적장은 시진핑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 등 최고 지도부입니다. 이들이 타고 있는 말은 중국 공산당과 이들이 소유한 기업체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기업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고위층은 민간기업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부정부패로 축적한 자산을 해외로 싹 빼돌립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홍콩 등이 그 대상지로 잘 알려져 있지만 한국과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인민해방군과 국가안전부 등 당 산하기관은 기업으로 위장해 한국, 일본, 홍콩 등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정부 때부터 옥죄한 중국 기업이나 투자회사가 그들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기업이나 소속 직원들을 초안전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 자본 투자와 외국인 취업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만약 입증한 사실이 거짓일 경우에는 자산 50% 이상 몰수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 국적자가 소유주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거나 이사진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중국 소유 기업이 보낸 사람일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공산당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관련법에 특별한 조항을 신설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국가의 투자에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체주의 국가 기업 국적자나 기업이 국내 법인을 만들거나 취득할 경우 그 지분의 51%는 한국인이 무조건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보통 화교 자본이 그 나라 경제 대부분을 장악한 동남아 국가나 제품 및 서비스의 국적 세탁에 이용되는 나라들이 채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업부터 건설업, 유통업에 이르기까지 중국 자본이 보이지 않게 밀물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거름망으로서의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조항만 만들면 그저 외국인 투자를 막는다는 느낌만 줍니다. 여기에 짝을 이뤄서 적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현행 민법입니다. 중국 자본이나 중국인이 국내에 투자를 하고 등기를 했을 때 앞서 언급한 규칙을 따르지 않고 한국인 바지 사장을 앞세웠을 때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인에게 전체 자산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을 무조건 인정하도록 만들고 나머지는 범죄 수익으로 지급해서 몰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법이나 다른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필요합니다. 즉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가 중국 기업을 앞세워 부정부패로 축적한 자산을 국내에 빼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명분을 앞세우면 중국 공산당과 당 기관지들도 함부로 비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외부 세계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주요 인사들의 청년 결벽을 강조해도 중국 인민들은 공산당이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력한 조직인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약 중국 공산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싶다. 이를 위해서 우선 부정부패로 축적한 자산을 한국에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런 제도를 만들고 문제가 되는 자산의 50%를 공개적으로 중국에 건넨다면 중국 공산당은 주권 운운하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주권 운운하는 순간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자기네 배만 채우는 조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꼭지입니다. 외국인에게 너그럽고 우리 국민의 엄격한 세무조사는 이 상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주의 국가에 엄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외국인 기업 대상 느슨한 세무조사를 하면 안 되고 전체주의 국가 국적자 기업에 대해서는 훨씬 강도 높게 수시로 조사를 실시해서 부정한 수익 올린 사실이 적발되면 몰수, 영주권 취소, 영구 퇴거 조치가 필요합니다. 불법 체류자 양산 통로로 전락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가 지급합니다. 이런 조치들을 지속해야 초안전의 공세를 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함께 느슨하게 풀어주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체주의 국가 국적자나 기업에 대해서는 훨씬 강도 높게 수시로 실시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나온 문제점이나 의혹을 중국 공산당이 우리 국민이나 기업을 괴롭힐 때 쓰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강도가 높아야 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기업은 물론 개인까지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탈세와 탈법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미 중국이 국내에 시드니 모텔이나 밴쿠버 모텔을 적용한 지 오래라고 지적합니다. 초안전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인이 환치기를 통해 들여온 범죄 조직 자금으로 국내 곳곳에서 유통업소와 불법 도박장, 대포차 판매 등의 불법 사업으로 수익을 거둔 뒤 그 수익을 다시 불법 사업에 투자해서 기초자금을 마련한 뒤 부동산을 사들여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은 우리 시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유통업소나
대포차 판매 조직은 거의 청산해서 마련한 돈으로 농수산물과 축산물, 첨가물 유통시장 장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소매업자들은 이미 몇몇 중요 품목은 중국 자본이 이미 장악한 상태라고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한국인이나 한국에 귀화한 조선족 중국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그 수익을 환치기 조작을 통해 본국이나 다른 나라로 빼돌리거나 불법 사업 또는 국내 주택에 재투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을 철저히 잡아내야만 중국 공산당의 초안전 공세를 무디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를 통해 부정한 수익을 올린 중국인과 중국 기업, 중국에 귀화한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에 대해서는 수익 몰수 및 영주권 취소와 함께 영구 퇴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구 퇴거 조치란 생체 정보와 함께 얼굴을 등록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한 5억 원 이상 투자 시 영주권 제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들어와 국내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국인을 대출하는 데도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입니다. 빚 좋은 개설구된 중국 여행객 무비자 입국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제 추방 영구 입국 금지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조치들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한입니다. 무비자, 중국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가 이제는 안 되고 입국을 제한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인 관광객이나 제주도를 거쳐 들어오는 외국인에 관해 무비자 관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통로로 전락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들이 성형수술을 하고 이름과 호적을 바꾸어 국내에 입국할 때 이런 경로를 자주 활용한다는 사실이 방첩 당국에 의해 밝혀진 상태입니다. 야, 이거 성형수술 해가지고 이름과 호적을 바꾼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첩보니, 예? 007 첩보 작전이에요. 실제로 국내의 한 영세업 매체에서 기자로 활동하는 인물은 과거 법적인 문제로 추방을 당했지만 성형수술하고 이름과 호적을 받고 다시 입국해서 현재는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높아 보이는 조직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첩당국은 이런 인물이 한두 명이 아닐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을 포함해서 그동안 국내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뒤에 재입국한 중국인,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재입국했단 말이에요. 중국인들이 탈북자로 위장해서 정부 지원금을 타낸 중국인, 탈북자로 위장해서 정부 지원금을 타낸 중국인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조치를 취한다면 중국 공산당의 초안제는 그 위세가 한층 꺾이게 될 것이라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공통의 지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